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유 연차 계산법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이돌공예 중심의 노동조합 공공엔 돌봄노동조합 정책실장 이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주유 연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에 대해서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 주, 월 단위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이라는 것은 주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아이돌룸의 귀책 사유로 하루라도 일을 안 한다면 주휴가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주당 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경우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8조 사항에 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했을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통상의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은 8시간분을 지급하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아이돌부미는 0에서 14시간의 소정근로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정근로가 주 15시간에서 40시간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하루고 하루당 3시간에서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 내 주휴수당은 몇 시간분이지? 라는 계산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주간의 근로시간을 다 더합니다. 그리고 이 4주간의 근로시간에서 일요일과 공휴일 근로시간을 뺍니다. 그리고 나면 그 남은 시간을 4주간의 소정근로일, 통상적으로는 20일인데 그 중에 하루 공휴일이 들어갔다 그러면 19일입니다. 근데 공휴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20일이죠. 그래서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20일로 나눠가지고 그 20일로 나눈 것이 바로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이고 이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주휴시간을 갖다가 시급으로 곱해서 이 시급의 원단위를 올림하면 바로 이것이 일주일의 주휴수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일하게 계산하는 것이 공휴일에 받는 수당이 바로 공휴일 직전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시간 계산법과 동일하게 계산해서 공휴일 수당을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휴시간을 계산하는 것을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돌범이가 4주간 서비스 연계 시간이 130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요일, 공휴일은 없었고 일요일에 서비스 연계 시간이 20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4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은 130시간 빼기 20시간이어서 110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10시간을 4주간의 소정근로일인 20일로 나눕니다. 그러면 바로 하루의 소정근로 시간은 5.5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주휴수당은 바로 소정근로 시간 5.5 곱하기 올해의 시급 1,590원을 곱하면 58,245원, 여기에서 5원은 올림을 해가지고 58,250원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휴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법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차 휴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휴가는 주휴 수당과 달리
좀 더 복잡합니다. 먼저 연차 휴가 일수가 몇 개인지를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연차 휴가일 하루당 연차 휴가가 몇 시간이 인정되는가 두 가지를 따져야 됩니다. 먼저 휴가일 수를 따져보면 근로기준법 제16조에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로를 했다고 하면 1일이 가산되고, 그 3년 이후에 계속 근로 2년당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돼서 최대 25일까지가 휴가를 부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자나 80% 미만, 전년도에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을 출근한 사람들은 당연도에 들어서서 첫 달에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다음 달부터 1개월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18조 사항에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의 주 40시간을 일하는 통상의 근로자는 하루에 연차휴가 시간이 8시간입니다. 근데 아이돌 범위는 바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의 1 별표 2에서 통상의 근로자와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즉 우리 통상의 근로자가 8시간, 하루에 8시간에서 8시간을 부여받으면 우리가 하루에 6시간이라면 6시간, 5.5시간을 일하면 5.5시간을 부여받는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시간을 계산했을 때 끝자리가 1시간 미만인 소수점 이하로 나올 경우는 이 소수점 이하를 올림해서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지요? 그러면 좀 더 계산이 편하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아이돌 범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2019년도 이전에 입사해도 2019년도에 입사하는 걸로 보고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따로 판단을 해보고 일단 현재 여가부의 지침대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이전에 입사하신 분, 2019년도에 입사한 분, 2020년도에 입사하신 분 모두가 현행 기준대로 따지면 계속 근로년수가 5년에서 6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연차 휴가일수는 기본 15일 더하기 최초 계속 근로 3년에 따라서 3년에 가산되는 하루, 그거에다가 나머지 2에서 3년이 남는 이 나머지 대에서 2년당 하나씩 가산되는 거 1일 해서 기본 15, 3년에 하나, 2년에 하나 해가지고 17일의 연차 휴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1년도, 22년도에 입사하시는 분들은 계속 근로년수가 3에서 4년입니다. 이분들은 기본 연차 15개 더하기 최초 계속 근로년수 3년에 따라서 하루가 가산되고 나머지 0에서 1년이기 때문에 2년당 하루가 가산되는 건 빵! 그래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23년, 24년도에 입사하신 분들은 계속 근로연수가 1에서 2년입니다. 이분들은 기본 15일에 최초 계속 근로 3년에 하루가 가산되는 것이 1, 2년이나 3년이 안 되기 때문에 빵! 그 뒤도 당연히 빵! 그래서 연차휴가는 15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올해 2025년도에 입사한 저는 연차휴가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올해 최초에 입사하면 그 입사한 달을 만근하면 그 다음 달에 하루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쭉쭉쭉 이어져서 1월에 입사하면 2월부터 나오기 때문에 11, 6월에 입사하면 7월부터 나오기 때문에 6개, 9월에 입사하면 10월부터 나오기 때문에 11, 12, 13에서 11, 10, 11, 12에서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차 휴가일수 계산법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연차 휴가 시간 계산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의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연차 휴가일수 곱하기 8시간입니다. 근데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시간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전년도에 여러분들이 공휴일과 주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제외한 전년도에 근무하신 소정근로 시간, 이거를 245일,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통상의 근로일이 245일 정도 됩니다. 뭐 왔다 갔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245일입니다. 그리고 또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들이 1년에 근무하는 시간이 1960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무한 시간 나누기 245일로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근무한 시간을 1960시간으로 나누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거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연차휴가 하루당 몇 시간을 받을지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면 연간 소정근로시간 나누기 245일 또는 연간 소정근로시간 나누기 1960시간 곱하기 8시간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2013년도나 2019년 또는 2020년도 사이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 연차휴가 15개에 최초 계속근로 3년에 하루, 그다음에 나머지 2년에서 3년의 계속근로에서 2년이 되는 거 하나 해서 17일의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550시간 이 시간을 했으니까 그거 나누기 245 또는 1552시간 나누기 1960시간 곱하기 8시간 하면 6.33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연간 연차휴가 시간은 17일 곱하기 6.33시간을 하면 바로 107.68시간이 나옵니다. 이 107.68시간은 소수점 이하인 0.68시간을 올림으로 해서 1시간으로 보면 바로 여러분들의 연차휴가 시간은 108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휴수당의 수당 계산법,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차휴가 시간 계산법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장님, 작년에 저는 산업재해를 당해서 3개월의 휴가를 했어요. 저는 집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인정하는 2개월의 휴직을 했어요. 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 일을 산재휴가나 휴직을, 회사가 인정하는 휴직을 해서 9개월이나 10개월밖에 일을 안 했는데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통상 소정근로일 12개월의 소정인 근로일로 나누면 당연히 연차휴가 일수가 시간이 상당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9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1152시간을 일했다. 그러면 이거를 245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통상의 소정근로일, 즉 9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일입니다. 9개월 동안에 해서 184로 나눕니다. 아니면 1470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거나 하든 어쨌거나 이렇게 저렇게 곱하면 바로 6.27시간이 나오고, 이 6.27시간을 17일 곱하기 6.27시간 해서 계산하면 바로 연차휴가 시간이
7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이 연차 휴가나 아니 산업재해를 당했거나 휴직을 했거나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 단축근로등 회사에서 인정하는 이제 휴직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그 기간만큼은 사실상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주휴수당 계산법, 연차 휴가 시간 계산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아이돌 부미에게 이 영상의 주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